우리는 깐부잖아. 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 열풍. 여러분도 혹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고 뭐 각종 밈과 짤막한 클립 영상들만 보긴 했는데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진짜 화제인 것 같습니다. 출연자 개개인의 인기도 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오일남 배우님이 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 오징어 게임 속 명대사의 주인공이죠. 또 다른 대사로는 우린 깐부잖아, 이것도 있고요. 저는 유독 그 장면이 왠지 눈에 딱 띄고 그 깐부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아서 괜히 네이버에 뜻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뭐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 이런 의미더라고요. 깐부 이렇게 중얼중얼 해보면 처음엔 좀 어색한 느낌이지만 왠지 절친보다도 더 막역하고 가까운 듯한 느낌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는데요. 이래저래 연락 못하고 지낸 사람들한테 축하를 하면 카톡도 받고 기프티콘도 받고 전화도 받고 잘 지내 하고 안부도 묻고 행복 넘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막 뭘 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의 그런 소소한 대화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친구라는 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뭘 하지 않아도 심지어 함께 있지 않고 서로의 안부만 물어도 따뜻해지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 친구들 있지 않으신가요?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좋은,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상대가 힘들어졌을 때 서로 그냥 옆에 있어주고 묵묵히 얘기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같이 나이 들어갈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내 심정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족이나 부모님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체면 걱정하지 않고 내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 아니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도 그런 친구가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에 만나서 일생을 함께한 친구라고 하십니다. 바로 2012년에 성화하신 엄덕문 회장님이신데요. 참 아버님 자서전에서 그 깊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이거 보게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인가?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엄덕문 회장님이었죠. 참 아버님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그 시절에 만나서 평생 친구를 하기로 다짐한 사이였다고 하시죠. 엄덕문 회장님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롯데호텔 들어보셨죠? 이 건물을 설계하신 대단한 건축가이십니다. 길에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엄덕문 회장님은 본인의 집으로 아버님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단칸방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좁은 방에 이불을 걸어서 칸막이처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보게. 늘 자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네. 그냥 절친한 친구처럼 지냈지만 내게는 자네가 늘 친구 이상이었어. 내가 자네를 마음속으로 항상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알고 있었지? 라며 참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꺼내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다가 친구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치워놓으실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죠. 엄덕문 회장님의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달은 것,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 흥남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까지 참 아버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꼬박 사흘 밤낮이 걸렸다고 하시는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엄덕문 회장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참 아버님께 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면서 아버님께서는 말리셨지만 막무가내로 절을 하시면서 자네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큰 스승일세. 이 절은 내가 스승에게 바치는 인사이니 받아주시기에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평생을 서로를 지키고 도우면서 살아오신 두 분인데요. 지금도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A탑 교회뿐만이 아니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지금의 천원궁 천운교회인 천성 왕림궁전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엄덕문 건축가님이셨습니다. 2012년 성화하시기 전까지 한결같이 참 아버님의 친구이자 제자이며 자녀였던 엄덕문 회장님은 참 아버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천심친구라는 휘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담은 친구라는 의미이시겠죠? 정말 멋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문연아님 강연을 들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어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줘야 될까요? 네, 그때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정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맺은 심정의 동지들이 많으면 커가면서 조금 흔들리고 휘청여도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라서 성화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연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주변 친구들을 떠올리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힘들거나 신앙적으로 조금 흔들릴 때, 반대로 내 친구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심정의 동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뿌듯해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평생을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천심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로 계속 저에게 그런 소중하고 귀한, 그리고 뜻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약속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만나서 뜨거운 심정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눈물 글썽이고 우리 참부모님 앞에 변치 않는 자녀가 되자라고 순수하게 다짐하던 그런 서로의 그 말들이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과의 연락도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그때 아날로그 문자, 네이트홈 메신저로 주고받던 그런 사랑과 격려의 말들, 그 느낌이 항상 제 심정 한구석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말라가거나 열정이 떨어짐을 느끼기도 하면서 고민에 빠질 때면 그 시절을 꺼내보고 그 친구들을 꺼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건넸던 순수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들, 또 응원의 말들, 함께 정성 들이고 훈독하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서로 나눴던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단편 영화처럼 또 사진처럼 떠올라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금 양심을 닫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때 연하님의 말씀이 참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만큼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서 사랑과 응원의 말을 전해주고자 끊임없이 애쓰게 되었으니까요. 생활에 바빠서 연락이 끊긴 예친구도 어떻게 지내는 연락 한 번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새롭게 만나는 친구, 형, 누나, 동생들에게도 서로 좋은 심정의 친구로 남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의지하고 함께 뜻길을 갈 수 있게끔 스스로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만물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지지와 연대는요 참 굳건한 안전망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깐부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어가 주는 묘하게 더 애정어린 이미지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또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인연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라면, 나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도 무언가를 함께할 대상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슬프고 끔찍한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아버님 자서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랑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듯 행복과 평화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없는 사랑이 없듯이 상대가 없는 이상과 행복, 평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혼자 훌륭한 이상을 꿈꾼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평화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나보다 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삶의 길,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의 길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심정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다 넓고 풍요로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염원을 담아서요, 오늘은 나의 깐부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생일 축하해, 쑥스러울 때 참 좋은 연락할 핑계가 되는 것 같고요. 잘 지내?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일 때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그라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우리 깐부잖아, 우리 깐부 맞지? 이것도 재미삼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이 있어서 그걸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정인의 고마워라는 곡입니다. 부족하고 초라한 내 모습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와 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